다음으로는 셀프 트리거링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요. 조금 전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환자의 셀프가 없는 상태죠. 자바롭이 없는 상태에서는 프레셔 파형, 플로 파형, 볼륨 파형 이런 식으로 갑니다. 프레셔는 핍을 유지하다가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치솟게 되겠고요. RR도 환자가 쉬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1, 마이너스 1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여기 설정 값이 여기 나올 거예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환자가 자바로업이 생기면 보시면은 프레셔가 들어가기 전에 살짝 감소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웨이브 폼 파형이 하얀색으로 색깔이 살짝 바뀌고요. 설정 RR보다 높게 나오고요. 폐 모양 아이콘이 뜹니다. 폐 아이콘. 그리고 흡기 초기에 음압이 살짝 생기죠. 여기 생기죠. 왜냐하면은 흉곽이 음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레셔가 핍이 유지가 안 되고 살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플로우에서 하얀색, 흰색이 표시가 됩니다. 플로우 트리거링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설정된 RR보다 RR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호흡의 감지 원리인데요. 흡기구에서 호기구로 일정하게 흐르는 바이어스 플로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것은 환자 흡기를 하고 호기를 하고 나면은 흡기하고 호기를 하고 나면은 호기가 끝나는 순간부터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흐르고요.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흐르는데 환자 그거를 마시게 되면은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자발호흡을 인정해주는 게 자발호흡의 감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플로우를 살짝 마시게 되면은 그 플로우가 이제 센싱이 이루어지면서 환자 자발호흡 있네라고 한다는 거고요. 트리거 센시티비티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호흡 감지 민감도라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 트리거라고 해서 1.6L/min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바이어스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분당 2리터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분당 0.5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흡기 후 호기가 되고요. 호기 후에 다음 흡기가 되기 전까지 이 바이어스 플로우가 흡기구와 호기구 사이를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얘를 살짝 마셨어요. 마시게 되면은 인공호흡기가 그것을 감지해내게 되겠고요. 그것이 감지가 되면은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구나를 인정해주게 되는데요. 이 하얀색 기준값이 2리터입니다. 2라고 써여 있죠. 하얀색이 2리터인데 그 중에서 1.6이 기본값인데요. 1.6으로 설정되게 되면은 환자가 바이어스 플로우가 2리터가 흐르고 있는데 분당 그 중에서 1.6리터를 마시게 되면은 환자가 자발호흡 있구나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2리터 중에서 1.6리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어느 정도 마셔야지 인정이 돼서 환자의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환자가 좀 더 쉽게 편하게 호흡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1.6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눌러서 0, 1.6, 1.4, 1.2, 1.0 이런 식으로 수치를 좀 낮춰주게 되면요. less patient effort라고 써 있습니다. 환자가 적은 노력으로 자발호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트리거가 좀 더 민감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트리거를 민감하게 되었을 때 환자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리키지 등으로 인해서 환자가 플로우를 마셔야지 자발호흡을 인정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리키지가 생기면은 이 바이어스 플로우가 사라지게 되면서 자발호흡이 인정이 되는 오토 트리거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트리거링을 오토 트리거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레셔 타입의 트리거링을 사용하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그 리퀴지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존에는 바이어스 플로우를 약간 마시는 것만으로도 자발호흡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프레셔 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흉곽에 음압이 걸릴 만큼 다이아프램을 수축을 시켜야지 그만큼 근육을 사용해야지 자발호흡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more patient effort 즉 환자가 좀 더 힘을 줘야 되겠고 점점 둔감해진다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1.6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성인 특히 1.6 기본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안 될 것 같은데 리키지가 심할 경우에 프레셔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인 운영 방법은요. 이 트리거 센서티비티를 오토 트리거링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설정하여서 환자가 편하게 호흡할 수 한다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발호흡이 생겼기 때문에 프레셔 서포트 모드로 넘어가주면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레셔 서포트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FiO2,
PS above PIP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앱니아 타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앱니아 타임은 기본값이 20초고요. 20초 동안 환자가 숨을 안 쉬면 환자가 자바롭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프레셔 컨트롤로 백업을 걸어줍니다. 그때 사용할 프레셔 컨트롤까지 설정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설정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가적인 이제 설정 값이 있는데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자바롭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동작합니다. 네, 살짝 프레셔가 떨어지고요. 흰색 색깔이 표시가 되겠고요. 설정한 RR이 이제 아니라 환자가 쉬는 만큼의 RR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 폐 모양이 뜨면서 환자가 자바롭 하는구나 라고 표시해 줍니다. 프레셔 서포트 모드의 목표는 흡기압 유지이기 때문에 환자의 런 컨디션과 에어웨이 리지스턴스 등에 따라서 1회 환기량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레셔를 고정해 준 거죠. 8 더하기 15에서 피크 프레셔가 나와야 되는데 이 프레셔는 고정이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이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면은 거기다가 그런 거랑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석전을 해주셔서 타이달 볼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OT분에 TI라는 게 있는데요. TOT는 Total Breathing Cycle Time입니다. 흡기 시간 플러스 호기 시간을 합쳐서 Total Breathing Cycle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1로 봅니다. 1 중에서 얼마만큼의 흡기 시간이 차지를 하고 있는가 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1대2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컨트롤 강제 호흡 모드에서는요. 자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환자가 흡기 대 호기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설정하지 않고요. 환자가 쉬는 비율을 표시해 주는데요. 보통 0.33이면 0.34면 이제 흡기 대 호기 비율이 1대2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전체 1 중에서 0.33이 흡기를 차지한다는 거니까 나머지 0.66은 호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0.33, 0.3에서 0.4 뭐 길어도 0.5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0.5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흡기 시간이 오히려 호기 시간보다 더 길어지면서 에어 트래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0.5 아래로 유지가 되면 정상이고 특히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중요한 의미는 더 이상 환자의 I 레이쇼를 강제하지 않고 환자가 쉬는 만큼 보여준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프레셔 서포트 모드에서 환자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래서 20초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No Patient Effort라는 알람이 뜨면서 백업 벤틸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색깔이 프레셔 컨트롤에 하얀색이 진하게 칠해지면서 강제 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 호흡을 하다가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 다시 프레셔 서포트로 넘어가는 게 네, 현재 프레셔 서포트 모드이고요. 기본값이 20초가 이제 앱니아 타임인데 이것은 이제 최소 15초까지 줄일 수 있어서 환자에 따라서 따로 설정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세데이션 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바로흡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 백업이 걸릴 수 있고요. 2분 동안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입니다. 4번 이상의 이 백업이 걸릴 경우에는 팝업창이 뜹니다. No consistent patient effort라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환자의 자바로흡 노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즉 서포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자가 아니다라는 거라서요. 전 모드로 돌아갈 거냐 여부를 묻는 건데요. 계속해서 쓸 거면 컨티뉴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팅을 변경하실 거면 리뷰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세팅 하실 때 프리비어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눌러주시면은 지난 모드의 설정 값을 바로 불러와서 조금 더 편하게 전 모드로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환자가 앱니아 상황을 넘어서 숨을 잘 쉬게 되는 상황인데 적정하게 숨을 쉰다는 환자는 많이 없고요. 오히려 굉장히 RR이 빨라진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저산소증이나 혹은 CO2가 많거나 O2가 부족하거나 그런 가능성일 수도 있는데 더 많은 것은 체온 상승, 불안, 통증, 뭐 신체 활동 증가 등 굉장히 이제 환자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 일단은 산소가 부족하면은 FiO2나 PEEP을 올려서 산소화를 증진시킬 수가 있겠고요. 환자의 어떤 CO2가 너무 많이 찬다라고 하면 RR을 올리거나 이제 이 프레셔를 올려주는 경우인데 RR이 올라가는 경우 자기가 직접 이제 올리는 경우잖아요. 근데 문제는 ABG의 상에서 특정한 문제가 없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환자가 어떤 다른 통증이나 뭔가 체온 상승이나 불안이나 뭐가 아프거나 불안하거나 짜증나거나 여러 다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환자가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해서 세다티브 약물이나 진통제, 해열제 등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두로 계속해서 버발로 격려를 해주셔서 이제 다른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적게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격려 및 설득을 해주셔야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RR이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빨리 쉬는 게 아니라 오토 트리거링, 원하지 않는 트리거링이 발생하는 경우에 트리거 민감도를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RR이 떨어지면서 환자 상태가 좋아지면요, PS above PB라는 수치를 낮추고 PIP도 낮추고 FiO2도 낮춰가면서 환자의 자발 호흡을 더 격려를 할 건데요. 마지막에 결국 PS above PIP을 0으로 하게 되면은 PIP을 8 주는 것 외에는 자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PIP을 주는 것 외에는 자발 호흡을 한다고 해서 10회 모드가 되겠고요. 10회 모드에서도 환자가 숨을 잘 쉬게 되면은 이제 위닝할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PS 어버 핍을 0까지 바꾸지 않고 5나 8 정도에서 위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0회 모드가 필수는 아니다. 옵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또 굉장히 많은 건데요. 환자가 이제 움직이고 자발호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수록 서킷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서킷이 빠지게 되면은 이런 알람이 뜰 수 있는데요. Patient Circuit Disconnected, 서킷이 분리되었다는 거고요. Patient Circuit Disconnection 시 다양한 알람이 발생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3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 뜨고 있는 알람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프레셔가 이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프레셔가 0,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플로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만 하고 빠지는 건 없죠. 그래서 전혀 호기 카세트 쪽으로 나오지 않고 다 새고 있다라는 거고요. 볼륨도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서킷이 빠졌다. 서킷이 빠지게 되면 환자 세츄레이션이 좀 빠르게 떨어질 수 있고 환자가 더 빠르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가져온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떨림 현상이 있다. 서킷에 물이 찬 거기 때문에 물을 주기적으로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찬다, 심각하게 빨리 찬다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MR850 그 휴미디파이어를 확인해 가지고 얼마나 빨리 이제 온도가 잘 유지가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IMV 모드인데요.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의 약자입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IMV가 CMV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헐적으로 주나 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이야 사실 특별하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른 점은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여기서 있습니다. S에서 있는데요. CMV를 즉 싱크로나이즈드 하게 준다.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으면은 그 자발호흡에 맞춰서 준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나요? SIMV 모드는 결국 컨트롤 모드 플러스 서포트 모드다. 컨트롤 모드 개수만큼 SIMV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모드 플러스 서포트 모드가 SIMV 모드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컨트롤 모드 쓰다가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으면은 바로 서포트 모드를 가주는 게 가장 좋지만 환자가 충분히 자발호흡을 못할 수도 있고요. 자발호흡을 너무 강하게 해서 원하지 않은 볼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SIMV이고요. SIMV 모드는 가능한 환자의 자발호흡에 맞춰서 설정된, 이게 이제 싱크로나이즈라는 거고요. 설정된 기계 호흡을 세팅한 레이트로 SIMV 레이트입니다. 전달하고 자발호흡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프레스 서포트가 제공되어서 이 레이트 이외에 호흡을 할 수 있다,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설정값이 이제 PIVC랑 펠 서포트는 다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처음 보는 게 있다면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라는 건요, 강제 호흡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강제 호흡 수는 15회인데요. 15회면 한 호흡당 4초를 넘을 수가 없죠. 분당 15회니까. 그래서 강제 호흡 이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 4초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SIMV 레이트를 20초로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 먼저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3초로 해주셔야지 20 곱하기 3을 해서 60으로 설정이 된다.
근데 만약에 breath cycle 타임을 좀 너무 낮췄다, 2초나 혹은 더 2초 아래로 낮췄다 그러면은 2초 동안 흡기와 호기를 다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흡기가 줄어져가지고 피크 프레셔가 상승해서 알람이 계속해서 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reath cycle 타임은 최소한 3초나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제대로 된 동작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 설정해 주시면 SIMV에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동작 방식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SIMV를 15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6회로 설정을 변경했다고 보겠습니다. 6회로 변경했고 breath cycle time 강제 호흡을 4초로 했다고 하면 10초에 한 번씩 강제 호흡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60초 동안 6번이니까 10초에 한 번씩 강제 환기가 되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 10초입니다. 10초에 한 번씩 강제 환기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게 강제 환기입니다. 강제 환기가 제공이 되고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으면 자발호흡이 제공이 되는데 자발호흡이 제공되는 구간은 이제 이 4초 이외의 6초인데요. 사실 환자가 흡기를 하고 호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때부터 어느 때던가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으면은 이제 자발호흡이 제공이 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면 제가 SRM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SRMV는 뭐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것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